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 종목 중에 우승 종목 가려볼게요. MBN골드 김도구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8강전 대결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요, LG U+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나름 방어주 역할을 해줬었는데 5G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기대감도 여전히 갖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샘표를 찍어주셨어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요청하면서 이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샘표입니다. LG U+ 그리고 미중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 샘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두 종목 모두 사실은 지금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기 방어주성의 LG U+인데 5G에 대한 뭐 시장 점유율을 늘려봐야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는다고 볼 수 없고요. 특히 LG U+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화웨이와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 U+의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거는 이슈 모멘텀의 중심이 엊그제 월요일 날, 이 위안화가 이제 결국 7 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소위 포치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이제 깨질 파자에 이렇게 돌파됐다 이거예요. 7 위안을, 달러당 7 위안 돌파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제죠.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폭락을 했었고요. 근데 어제는 바로 반등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인민은행은 절대로 환율에 대한 조작을 할 의사가 없고 방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비췄고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날린 멘트가 아니라 중국에 들어있는 외자 기업들한테 날린 멘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제가 이게 소위 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줄이는 그런 일은 인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중국이 여러분들 중국이 지돈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외자에 의존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나 앞으로 미국과의 그런 무역 관계에서 무역 흑자 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 중국의 이 자금 부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은 외환 관리를 어느 때보다도 타이트하게 하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장해서 중국의 환율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건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요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 소위 화해 제재나 이런 부분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 무역이 환율 전쟁까지 미국과 전쟁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무역 분쟁 자체가 악화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 엄청나게 더 악화될 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U+는 어쨌든 화해 제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입니다. 반면에 이제 샘표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으로 원자재를 이제 콩을 사용을 하죠. 간장을 만들 때는 샘표하면 간장 아닙니까? 그때는 콩이 필요한데 콩값이 이제 폭락하게 되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5월 달에 별 이슈 내지는 종목이 없을 때 종목 테마주로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이미 그런 요소를 반영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계속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끝은 아니고 좀 더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지난번에 5월 달 고점까지는 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이제 오늘 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그 자리라서 오늘은 그래도 좀 안정감 있는 종목으로 LG U+를 승자로 정해는 드리는데 샘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가 어느 정도 지난번에 상승폭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군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LG U+에 빠져 있죠. 박스권 하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요 종목 LG U+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LG U+가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통신주 LG U+ 샘표를 이겼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이 오늘 CJ 시푸드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원님은 덴티움입니다. 이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주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데요. CJ시푸드와 덴티움 누가 이길까요? 일단 지금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일본에 대한 어떤 무역 전쟁 관점에서 뭐 일본 제품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테마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CJ시푸드 이미 그 갭을 또 많이 가 있는데요. 요즘에 뭐 소위 극일 관련주라고 해서 사실 내용 안 되는 종목들도 막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수산물을 전부 수입 금지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해서 이쪽은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벌써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주에 일본의 소위 미즈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일본 최대 은행장에 와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대출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 이번에 사실 아베 일본 총리가 촉발한 이번 한일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조절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싸울 부분은 확실히 싸우고요. 정치적인 요소는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소는 조금 일부는 분리해서 보게 되는 그런 냉정한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마는 중구청이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 충무로도 중구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구청장이 소위 노 재팬 배너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설치했던 것마저 이제 철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민간적인 부분은 민간적인 부분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은 아마 소위 정경분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와 민간 부분을 아마 분리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접근 방법들이 앞으로도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 물론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것이 이 시푸드의 실적에 뭐 엄청난 상승으로 연결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이슈로 그냥 한 이틀 정도 올랐으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오늘 한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종목의 승자는 CJ시푸드보다 이제 덴티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약간 경기 방어성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CJ시푸드 지금 조금 전에 차트를 봤지만 너무 급격하게 최근에 많이 올라온 감이 있고요. 덴티움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기오나 뭐 오스템 임플란트 등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번 게 괜찮았고 네. 주가도 잘 갔어요. 네네네. 네, 덴티움도 마찬가지고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 종목이 이제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꾸역꾸역 올라올 겁니다. 근데 뭐 대시세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기 방어성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 경기 방어주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과거에 경기 방어주로 취급이 됐다 하더라도 인정 못 받는 게 요즘 세상이고 특히나 지금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흐름으로 앞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의존했던 산업들 최근에 이제 주가 빠지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위 내수 관련 종목들이 안 좋습니다. 이 국내 내수 경기도 안 좋지만 중국 그 내수에 의존했던 그런 중국 성장 둔화와 중국의 고령화에 따른 그런 흐름들이 결국 그 관련 종목들의 전체적인 화장품이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또는 카지노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 쪽에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건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쪽에서 그나마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이 덴티움과 같은 임플란트인데 이건 우리나라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고령화와도 같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뭐 임플란트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쪽의 내수 섹터들은 지금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별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덴티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선택해 주시는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들이 올라오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펀더멘탈을 볼 시점이 되어
되었거든요. 물론 이제 방어주들 다는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LGU 플러스도 사실 오늘 선택받기 어렵고 원래 8강 진출, 이 4강 진출도 어려운 종목인데 네. 오늘 어쨌든 뭐 대진운이 좀 좋았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방어주 이 지수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주의 한두 종목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둬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방어주 쪽에는 지금 그 임플란트 쪽 종목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바로 볼게요. 이번에 윤여민 팀장은 삼성 SDI를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뭐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서 이제 실적에도 이 부분이 기대감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하반기에도 고성장세가 이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오늘 게임주 대장주인 NC소프트를 꼽아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시장이 많이 출렁이고 급락할 때 게임주들도 피해가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NC소프트는 잘 버텨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경기 방어주 역할 하나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 방어주가 예를 들어 매수주라고 그냥 경기 방어주가 아니거든요. 이 시점에서 다른 그 소위 경쟁 제 회사에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기만의 어떤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결국 기업 가치라고 볼 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내수주니까 경기 방어주다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엔소프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뭐 그런 요소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삼성 SDI가 오르긴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유명한 기업들, 삼성그룹주들, 네. 그다음에 뭐 SK그룹주들 이쪽에서 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대표하는 지금 탄탄한 우량 그 그룹이죠. 근데 이 그룹들의 경우에 리포터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게 프리미엄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미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충분히 이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고성장세 리포트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보세요. 이 큰 종목이 이제 올해 실적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근데 PER 예상 PER이 무려 17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IT나 2차 전지 쪽에 작년까지만 해도 PER 17배 정도는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내년에도 이 종목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PER이 뭐 15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 삼성 SDI의 ROE예요. ROE를 보면 이 자본 대비 수익률이 8%.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을 100 갖고 있는데 소위 100 갖고 있는데 그 중에 8 정도밖에 못 올리면은 네. 이 우량주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삼성 프리미엄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만 워낙 뭐 요즘에 살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판단이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지금 정책 관련 종목들은 지금 치킨 게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공식적으로 SK 이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저쪽 그 LG 화학의 경우에도 치킨 게임 들어간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업황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치킨 게임 들어가면요 정말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도 제가 보는 각 국가당으로 1개 정도에서 5개 정도 전후까지 축소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증설과 그다음에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공급 우위를 통한 결국 그 치킨 게임 가격 하락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쪽 섹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탄탄한 그 실적을 갖고 있는 NC소프트 경기 방어주이면서 이런 쪽에서 NC소프트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의 승자 역시나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NC소프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대결은요. 정원정 과장이 클리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화장품 업체가 나오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염승환 차장은 아이센스. 이 종목은 이제 혈당 측정기 매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클리오와 건강 보조기라는 아이센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클리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중국 소비 의존 비즈니스는 상당 기간 동안 어려울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 중국의
중국의 경제력을 더 이상 성장을 시키지 않으려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생각이 이번에 그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않으면 뭐 중국에 대한 압박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주당과 이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 공동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자기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반대해버리거나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미국은 역시 그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나라이고요. 적어도 국가 이익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지금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는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 많이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당 바뀐다고 달라질 게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있건 민주당 쪽으로 대통령이 넘어가든 간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중국 관련주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최근 리포트들도 그렇고 중국 현지 분위기를 보면 오늘도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대략 10몇 년 만에 북경을 찾았더니 북경에 한국 식당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국 식당 거리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의 소비재, 그리고 우리 산업재, 그리고 소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고요. 점점 더 소위 한류나 이런 물을 다 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게 사드 보복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의 원래 전략 자체가 어디서 이제 배워오고요. 충분히 배우면 그걸 털어버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관련주, 이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아닌 다른 시장을 개척하거나 다른 아이템으로 뭔가 승부를 내거나 수익을 내지 않으면 이쪽 섹터는 상당 기간 내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장래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그래서 클리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 오늘 올라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한 이것은 트렌드가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고령화와 관련해서 이제 혈당 측정기 그것도 조금 전에 봤던 그 소위 덴트용과 같은 형태의 고령화 수혜주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실적도 그래서 개선이 되는 거고요. 성인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령화 추세에 있다. 그래서 그렇고 아이센스는 지금 뭐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아이센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고령화 수혜주인 아이센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4강으로 올라가는 네 종목이 정해졌는데 일단 방어주들이 눈에 띄죠. LG U+, 그리고 NC소프트 올라갔고요. 그리고 덴티움, 그리고 아이센스. 약간 두 종목씩 좀 겹치는 성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네 종목이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대결 치러볼게요. LG U+와 덴티움의 대결이네요. 누가 이길까요? 네,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큰 악재인 화웨이 악재에 걸려있는 LG U+,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5G 괜찮다고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하고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대외적인 큰 트렌드적 악재를 맞은 종목 웬만하면 하지 말자. 사실 이 상황도 올라오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었지만은 어떤 간신히 올라왔지만 이 덴티움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를 덴티움으로 꼽아주셨습니다. LG U+, 화웨이라는 악재의 발목이 또 잡혀있죠. 다음 대결은요. NC소프트와 아이센스예요. 이 두 종목의 승자는 또 누가 될까요? 네, 이 두 종목도 이제 뭐 나름대로 괜찮지만은 지금 NC소프트가 조금 높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이 아이센스 여기 바닥에 쫙 깔려 턴어라운드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이 NC소프트는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아이센스로 하고요. 여기 지금 NC소프트 고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 근처에 들어오면 들이대면 물립니다. 혼자 가야 되는 것도 외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은 신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혼자 올라가니까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대 수익도 그렇고요. 거의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봐서 아이센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NC소프트 자체는 뭐 좋지만 자리도 좀 많이 기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아이센스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4강 대결을 치러보니까 경기 방어주들은 내려앉고 고령화 수혜주의 네. 대결로 지금 네. 결승이 대진이 됐네요. 네. 벤티움과 아이센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경기 방어주끼리 이렇게 결승 대결을 보인 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일이고요. 이제 시장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중국의 산업 생산과 수출이 급격히 하강하면서 우리나라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수출 경기 안 좋고요. 근데 이런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그 하강 국면에 있는 그런 그 경기 흐름, 그리고 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당장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기화하는 그런 흐름, 아마도 내년 그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우리도 경기 하강이나 이제 경기 지표가 크게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니까 방어적 관점의 접근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덴티움 차트도 보고 아이센스 차트도 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제 이 아이센스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게 그 과거에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이 갈 때는 많이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림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반토막 났어요. 근데 이 종목은 펀더멘탈 받쳐주고 고령화 수혜주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고령화는 점점 더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화가 말로 얘기하는 고령화가 수혜주가 무슨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서 고령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면서 실적 증가가 진행되는 종목은 사실은 이쪽 헬스케어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이센스 이거는 빅트렌드 쪽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우승 종목은 덴티움은 자리가 높아요. 어정쩡해요. 그래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바로 아이센스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 수혜주 두 종목의 대결이었는데요.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종목은 바로 아이센스가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25,000원 저는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치는 여기까지는 보입니다. 메모하시면 되고요. 29,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이고요.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접근하는데 아마 손절 라인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놔두시면은 정말 장이 어렵고 안 보인다 그러실 때는 이 종목 장중에 빠질 때 사놓으면 나중에 28,000원 이상에서는 무난히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아이센스 이 종목은 뭐 대박 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큰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어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아침부터 이제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지수가 막 올라오다가 코스닥의 경우에 저점 대비해서 30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1시 이후부터 하락 전환해서 종가로는 결국 장중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전일 아침 시초가 금방 언저가리에 코스닥이 빠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시에 어제 정부의 그 금융위의 부위원장인 손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원론적이고 일단 시장을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옴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떨어졌고, 그리고 어제 하락폭을 크게 키우며 종가가 시초가 금방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세 차례로 보통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소위 구두 개입이라 그래서 시장 간보기입니다. 간보기 들어오면 주가는 첫 번째 개입에서는 장 초반에 조금 오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당국자를 포함한 거시경제를 관리하고 시장 관리하는 이 시장 안전망에서 이 정도 정책으로는 택도 없다라고 싶어서 다음 정책은 직전에 했던 정책 내용보다 보통의 경우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 강도로 또 광범위한 영역으로 좀 더 어제는 이제 이 금융위 부위원장이 소위 발표를 했던 오늘은 소위 제가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소위 경제 수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 소위 얘기한 비상계획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증시가 만약 불안할 경우에 얼마의 소위 이런 말 쓰기 그렇죠. 총알이라고 쓰죠. 얼마의 가용 자원이 있는지를 챙기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다 점검하는
차원의 그런 회의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의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장 끝나고 나서 있으면요. 그냥 장 중에 열리거나 장 끝나고 나고 있으면요. 그냥 김새거든요. 네.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 이 소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소위 비상계획에 대한 점검을 했고, 갖고 있는 총알이 얼마인지, 가용 자원이 얼마인지, 수류탄은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무기를 점검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열린 이 회의가 오늘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은 안도를 하면서 오늘 랠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큰 저점이 나온 그런 자리라서 여러분들 상당히 그 앞으로는 지수가 이제 많이 더 흔들림이 작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 것이 꼭 반도체일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란을 많이 겪었는데요. 전쟁은 예를 들면 일본이 소위 부산포를 공격을 했으면 이들이 부산포만 공격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바로 그걸 읽은 겁니다. 얘네들이 물류수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해권을 장악하려고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나는 내 역할이 수군 장수이기 때문에 그 길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대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진짜 공격하고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싶다면 반도체 하나만 공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금융시장도 공격했을 거고 외환시장도 공격했을 거고 또 우리나라의 심리전도 펼쳤을 겁니다. 만약 우리를 적으로 본다면.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이 또 우리 정치권이나 소위 이런 분들이 최근까지 반도체, 우리 산업만 공격한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늦었지만 오늘 그 정부의 정책 대응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강도로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나중에는 3차는요. 진짜로 실제로 돈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을 포함한 숏셀링 세력들 그리고 시장 교란 세력들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이 IMF로 간다는지 이런 루머를 뿌리는 이런 세력들은 다 공매도 세력하고 관련돼 있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일본의 어떤 심리전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펀더멘탈하고 다르게 너무 과하게 시장을 밀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은 결국 소위 공매도나 숏셀링 세력들이 큰 응징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제 좀 정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그 이런 조치 이후에 첫 번째 발표됐어야 될 게 바로 금융시장 안정책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부품 소재 국산화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과의 어떻게 경쟁을 하고 이겨갈 것인가의 전략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순서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런 금융시장이 이게 굉장히 불안했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좀 정상을 찾아가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가 아마 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 참고해서 꼭 오늘 네거티브하게 보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펀더멘탈 탄탄합니다. 정부도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시장 안정감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어제 종가를 마지막으로 저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